그동안에 우리는 폼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 위에 컨트롤과 컴포넌트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실행을 해보게 되면 창이 하나만 뜨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앱을 보게 되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내에 여러 개의 윈도우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MDI라고 얘기를 합니다. MDI에서는 메인 윈도우가 있고 그 메인 윈도우 아래에 자식 윈도우가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윈도우 또한 폼 객체입니다. 이 폼 객체 안에 자식 폼 객체 두 개가 존재를 해요. 이것을 MDI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폼 객체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폼 객체의 프로퍼티들 가운데 is MDI 컨테이너, 즉 MDI를 포함할 수 있는 컨테이너, 이것을 필요로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거를 true로 바꾸면은 지금 뒷면에 있는 것처럼 회색 바탕에 클라이언트 영역이 나타나게 돼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폼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프로퍼티들 가운데 is MDI 컨테이너, 이것을 true로 설정하게 되면 MDI 폼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단일 윈도우가 나오게 돼요. 이제부터는 이 윈도우 안에 또 다른 자식 윈도우를 생성을 해서 화면에 나타내는 것, 즉 MDI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 코드를 실행을 해서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코드를 실행한 거예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파일, 뉴, 라벤더 플라워, 이걸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자식 윈도우가 나타나고 이 안에 그림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것, 뉴, 퍼플 플라워 하면은 해당되는 또 다른 자식 윈도우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옐로우 플라워. 자, 그리고 나서 윈도우로 갑니다. 여기 캐스케이드, 이걸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펼쳐진 그림, 순차적으로 있는 것. 그 다음에 타일드 허리전탈, 수평으로 각각의 자식 윈도우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또다시 버티컬, 수직으로 배치하는 것. 자, 그 과정에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창, 옐로우 플라워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게 활성화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케이드로 돌려놓고 이번에는 여기 라벤더 플라워,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제일 뒤쪽에 있는 자식 윈도우가 전면에 배치가 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그림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림에 대한 리소스, 자, 그것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로퍼티 선택, 그 다음에 리소스 탭, 그리고 add resource, 그리고 add exist file 선택.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그림들을 가져오게 돼요. 자, 저는 예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었을 때 나타나는 여기 있는 그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코드, 교재에 있는 코드, 압축을 풀면 example 폴더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챕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15장. 그 가운데 이미지스, 즉 15장에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요거 가운데 그림, 즉 꽃무늬 모양 그림들을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자, 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로 붙여놓고 엔터. 자, 그 가운데 라벤더, 그리고 퍼플, 레드, 이 세 가지를 우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내로 복사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리소스, 요게 조금 전에 가져온 3개의 파일이 놓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 즉 프로젝트 폴더 속으로 갖고 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Open Folder in File Explorer. 자, 그러면은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이 프로젝트가 생성된 그 폴더가 나타나고 그 아래 파일들이 있습니다. 파일과 폴더. 그 가운데 Resources 요거죠. 요게 폴더 이름과 동일합니다. 선택. 조금 전에 예제 코드 거기에 위치한 그 세 개의 파일, 즉 가져온 파일, 그것이 현재 프로젝트 폴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져오기를 끝낸 상태예요. 다시 디자인 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메뉴 스트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스트립.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선택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메뉴 스트립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설명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파일, 그리고 이 아래 메뉴 아이템, 여기서 new,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xit. 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메뉴 아이템을 요 파일이라는 메뉴 아이템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new를 선택을 합니다. 이 아래 꽃 이름, 이거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전에 복사해 놨기 때문에 라벤더 플라워, 그리고 요거는 퍼플 플라워, 그 다음에는 옐로우 플라워.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잘못 넣었네요. 자, 여기 와서 이름을 바꾸는 것, 여기 텍스트에서 바꿉니다. 라벤더 플라워스. 그 다음에 퍼플, 이것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로 제목을 좀 이쁘게 달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옐로우도 마찬가지. 자, 이전에 수업에 썼던 것처럼 이것이 메뉴 스트립 객체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메뉴 스트립 객체,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항목, 메뉴 안에 있는 파일, 메뉴 아이템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은 메뉴 스트립이라는 객체고, 이거는 메뉴 아이템이라는 객체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파일, 툴, 스트립, 메뉴, 아이템. 자, 여기 클래스 타입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w. 이것 또한 new tool, strip, 메뉴 아이템. 메뉴 아이템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메뉴 아이템. 자, 좀 더 빼보겠습니다. 메뉴 아이템. 툴 스트립 메뉴 아이템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따라서 파일, 뉴, 엑시트, 라벤더 플라워, 퍼플, 옐로우, 이 모든 것은 여기에 있는 툴 스트립 메뉴 아이템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일 옆에 또 다른 메뉴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윈도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여기에 우선 캐스케이드, 그 다음에 여기에 타일, 허리존탈, 그리고 요거는 타일, 버티컬,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센터바를 위치시키면은 경계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계선. 그 다음에 요 용도는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강의 노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폼 객체를 다중 윈도우로 설정을 해야 돼요. MDI 윈도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폼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현재는 단일 윈도우예요. 자, 여기 가운데 is MDI 컨테이너라고 여기 있습니다. 현재는 false로 되어 있죠. 이것을 true로 바꿉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여진 클라이언트 영역이 나옵니다. 이 클라이언트 영역이 나중에 자식 윈도우가 생성되는 위치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자식 윈도우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부모 윈도우입니다. 부모 윈도우. 이 안에 자식 윈도우를 생성하는데 부모 윈도우는 현재 만들어진 이 폼 객체로 완료가 됐어요.
자식 윈도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하는 방법, 클래스를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여기 프로젝트로 갑니다. 여기에서 add를 눌러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러면 이 가운데 ad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add 가운데 여기에 form, 윈도우즈 format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해야 돼요. 자,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클래스 이름과 파일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MDA에 관계되는 것은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클라이언트 폼을 설정할 수 있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child form이라는 파일명을 넣었어요. 자, form 여기 있죠. 요 형태로 클래스를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면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childform.cs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디자인 모드가 나타나요. 다시 한번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거 디자인 모드, 이거는 부모 윈도우를 위한 폼 객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add에서 폼 윈도우를 만들어 넣은 것, 이겁니다. 요거에 대한 또 다른 디자인 모드가 나와요. 이게 자식 윈도우 생성용 폼 객체입니다. 요게 픽처 이미지 컨트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 자, 폼 박스가 있대요. 요거 선택해서 이 위치로 갑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들어갈 자리예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프로퍼티로 갑니다. 도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현재 넌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밑으로 내려서 가운데로 하게 됩니다. 가운데로 하면은 현재 만들어진 픽처 박스 객체, 이것이 요 클라이언트 영역에 전체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자, 선택. 자, 전체 클라이언트 영역 전체에 픽처 박스, 즉 그림이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픽처 박스 객체예요. 이 객체에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이름,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는 이벤트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선택. 자,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메뉴 아이템. 더 정확하게는 툴 스트립 메뉴 아이템 객체입니다. 라벤더 플라워. 자, 선택. 그 다음에 이벤트로 갑니다. 이벤트. 자, 이벤트에 클릭이 일어섰을 때 클릭. 자, 이걸 클릭.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메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이 안으로 들어가서 동작이 수행됩니다. 우선 폼 객체, 즉 차일드 폼 객체, 요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될지, 그 들어갈 방법들을 정의를 해야 돼요. 즉 부모 윈도우에서 여기에 메뉴 아이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내에서는 여기에 있는 폼 객체를 가져와서 그림을 집어넣고 화면에 띄워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메뉴 아이템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여기 있죠. 요게 호출이 되고 이 안에서 child form 요거를 불러다가 이 안에 그림을 넣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요 child form 생성자를 다음과 같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child form cs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뷰 코드. 자, 이쪽으로 왔죠. 즉 child form 여기 있는 child form 요게 생성되면서 호출되는 생성자입니다. 이 안에서는 initialize component 이게 호출이 돼요. 자, 이걸 한번 들어가 볼까요? child form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그럼 차일드 폼의 또 다른 조각 뭐라고 했죠? 디자이너.cs입니다. 자, 이게 픽처 박스, 조금 전에 컨트롤로 들어온 픽처 박스 객체입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거에 대한 참조 변수예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요겁니다. 즉 여기 있는 차일드 폼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가 호출되는데 이것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차일드 폼 디자이너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픽처 박스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참조 변수로 연결합니다. 그 밖의 것들,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변경한 것, 그리고 현재 폼 객체에 사용자가 변경한 것, 이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구조를 보면은 여기 있는 최초에 만들었던 요거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form1.cs 그 아래 요 디자인 GUI를 설계한 그 내용에 대한 자동 구현 코드들, 그것과 여기도 똑같습니다. 디자인 모드, 이 여기 있는 컨트롤 그리고 컴포넌트를 구현한 여기에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요게 차일드 폼 요거에 코드로 갑니다. 생성자가 있죠. 생성자를 하나를 더 만듭니다. 자,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첫 번째 있는 것, 두 번째 있는 것. 오버로드 된 두 번째 생성자의 인수는 2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링 타입의 타이틀, 그리고 스트링 두 번째 이거는 리소스 네임으로 매개 변수 이름을 결정을 했어요. 즉 차일드 폼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차일드 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 갖고 객체가 만들어질 때 전달되는 2개의 인수. 첫 번째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객체의 제목을 변경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리소스, 그림 이미지, 이들 가운데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픽처 박스에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거를 여기에 정의를 합니다. this는 뭐죠? 이 child form이란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 즉 요거를 의미합니다. 요거. 자, this 여기에 텍스트, 즉 제목줄이죠. 제목줄에 타이틀을 적용하도록 할게요. 읽어온 것을 요 현재의 객체, 즉 child form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그 객체의 텍스트로 여기에 첫 번째 매개 변수를 할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픽처 박스에 그림을 삽입합니다. 그림 삽입. 자, 저는 복사해 왔어요. 자, 이전에 배운 겁니다. 프로퍼티스. 여기죠. 프로퍼티스. 자, 정확하게는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프로퍼티스. 여기 있는 것. 자, 거기 있는 것 가운데 리소시스. 조금 전에 봤죠? 리소시스. 그 다음에 리소스를 관리하는 리소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얘를 부르고 얘를 통해서 get 오브젝트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리소스에 있었던, 즉 여기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갖고 오느냐, 이것을 얘가 조정을 해줍니다. 관리를 해줘요. 어떻게? 오브젝트 형태로 가져온다. 여기서 두 번째 인수로 전달된 것, 요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문자일로 오겠죠. 그거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만약에 라벤더 플라워스라는 문자일이 들어오고 그거를 여기에 위치시키게 되면 해당되는 라벤더 플라워스 요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오브젝트, get 오브젝트, 리턴 타입 뭔가 볼까요?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자, 오브젝트 타입을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가져온 게 뭐죠?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클래스로 다운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픽처 박스, 어떤 거죠? 여기 있던 요 픽처 박스입니다. 안에 있는. 자, 볼까요?
이 픽처 박스 객체의 참조 변수는 픽처 박스 1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 공간에 이미지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첫 번째 있는 생성자, 두 번째 있는 생성자, 두 번째 있는 것은 오버로드된 생성자겠죠. 두 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child form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제목줄로 사용하는 것. 두 번째, 리소스 이름. 여기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문자열로 오게 되면 그것을 실제로 리소스 폴더에 실제로 있는지 매니저를 통해서 오브젝트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온 것을 이미지로 가져온 것을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이미지로 다운캐스팅을 하고 그 상태에서 픽처 박스, 즉 여기에 있는 픽처 박스에 그림을 삽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자식 윈도우를 생성하기 위한 form 클래스, 여기서는 child form 클래스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생성자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부모 폼 객체로 갑니다. 라벤더 플라워 다시 선택,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 요거를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그에 따라 호출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여기서 조금 전에 만든 child form 클래스를 이용해서 폼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예제 코드에 있는 코드 일부를 가져와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child form 클래스입니다. 뭐죠? 여기 있는 child form 요겁니다. 요거를 가져와서 객체로 만듭니다. 이때 인수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 첫 번째 문자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child 윈도우의 제목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그림 파일, 즉 여기 있는 파일 이름과 동일한 문자열을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 자, 생성자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 첫 번째 문자열은 가져와서 현재 this, 지금 new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텍스트로 할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라벤더 플라워스 문자열을 갖고 왔죠. 그것을 여기 있는 이미지로 끌고 와서 픽처 박스 여기에 그림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new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만들면 화면에 요 모양이 뜨게 될 거예요.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다는 말은 띄운다는 말입니다. 보여지게 한다는 말. 그리고 이 객체를 child란 참조 변수로 참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child, 조금 전에 만든 이 child form 객체, 그거의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this입니다. this는 누구죠? 현재 form한 객체요. 즉 요거를 의미합니다. 이 form 객체 내에 이거를 부모로 삼고 조금 전에 만든 child, 이거는 이 부모 아래에 드는 자식 윈도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리해 보면은 여기서 form 객체를 만들어서 참조 변수로 할당을 하고 얘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이 form 객체, 이거의 부모는 this, 즉 현재 form한 클래스로 만든 객체,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child, 보여지게끔 하는 겁니다. show, 화면에 띄우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메모리의 객체를 만들고 그 메모리상에 있는 이 객체를 부모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화면에 child 윈도우를 띄우라는 거예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이 객체를 화면에 보여지게끔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퍼플 플라워. 자, 이거에 대한 클릭 이벤트. 자, 선택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긁어와서 그대로. 그 대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퍼플 플라워. 그리고 리소스 이름 퍼플 플라워스. 자, 요것이 들어갈 겁니다. 자, 어디 있나요? 요것이 될 겁니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페런트, 즉 부모 윈도우에 붙여라.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객체는 부모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this, 즉 여기 만들어진 요 폼 객체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자식 윈도우를 화면에 띄워라.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옐로우도 마찬가지. 요거를 복사해 와서 제목줄은 여기에 레드, 그 다음에 이것도 레드, 그리고 마찬가지 부모에 붙이고 화면에 띄워라.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여기 보여줬죠? 여기에 뉴, 라벤더, 두 번째 퍼플, 그 다음에 옐로우. 자, 이렇게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좀 이름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자식 윈도우를 부모 윈도우 아래에 내부에 만들어 놓는 것을 MDI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 아이템, 이거에 대한 이벤트 또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클릭 이벤트. 자, 이쪽으로 와서 이쪽. 자, 여기서 this, 이제는 이거를 캐스케이드 형태로 자식 윈도우를 보일 거냐 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자, 레이아웃, this, 현재는 뭐죠? this, 현재는 요 폼1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즉 이거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의미해. 자, this, 현재 이 객체의 레이아웃은 뭐죠? 전체적인 구성을 얘기를 하겠죠. 레이아웃 MDI. 자, 요거를 선택을 해서, 자, 메소드입니다. 여기에 MDI 레이아웃을 캐스케이드로 바꾸는 겁니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여기에 new. 자, 두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스케이드. 자, 이렇게 캐스케이드 모양으로 자식 윈도우가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반복적으로 들어갑니다. 허리존탈 클릭. 자, 이쪽으로 와서 같은 방법으로 복사해서 놓고 캐스케이드가 아니라 이제는 타일 허리존탈 요거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해보겠습니다. 버티컬, 이것도 가져와서 버티컬, 타일 버티컬. 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예제 코드를 실행한 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코드를 실행한 거예요. 여기 보면 윈도우, 메뉴 아이템 클릭해 보면 이 아래 현재 이 부모 윈도우 내에 있는 내에 띄워진 자식 윈도우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 중에 요거를 클릭해 볼까? 첫 번째 체크를 하면 라벤더 플라워, 이게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띄워진 자식 윈도우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되게 수월하겠죠.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윈도우 폼 객체로 갑니다. 여기 있죠. 여기서 메뉴 스트립을 선택을 합니다. 저 현재 메뉴 스트립 여기 선택되어 있죠. 프로퍼티로 갑니다. 여기에 MDI 윈도우 아이템 리스트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서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이 가운데 윈도우 여기 있는 걸 잘 보세요. 윈도우즈 툴 스트립 메뉴 아이템, 이게 뭔가요? 윈도우즈 툴 스트립 메뉴 아이템, 이것은 요 메뉴 아이템의 참조 변수입니다. 즉 윈도우즈
여기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있죠. 요거의 객체, 메뉴 아이템 객체에 대한 참조 변수 이름이에요. 이거를 여기에 메뉴 스트립 객체를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MDI 어딨죠? 여기 있네요. MDI 윈도우 리스트 아이템 선택을 해서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메뉴 아이템 윈도우즈 선택된 내용의 결과, 즉 화면에 보이는 것, 이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보게 되면 이전에 없었던, 자, 아직은 없죠. 자, 여기에서 뉴 라벤더 플라워, 그 다음에 퍼플, 그리고 옐로우,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은 현재 띄워진 창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벤더 플라워 선택, 앞으로 전면에 배치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메뉴 스트립, 여기에 프로퍼티들 가운데 MDI 윈도우 리스트 아이템, 여기서 윈도우즈 이 메뉴 아이템에 참조 변수를 등록을 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현재 자식 윈도우 이 내용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다음은 몇 가지 더 응용을 해봅시다. 현재 리소스에 이미지가 3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재에 있는 이미지 파일들입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 더블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그림판처럼 나오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그림에 현재 속성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폭은 446 픽셀, 높이는 350 픽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를 더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는 방법, 프로퍼티스 더블 클릭, 그리고 리소시스, 그 다음에 애드 리소스, 요거 선택. 자, 이번에는 제가 바탕화면에 여기에 C# 로고를 넣어놨습니다. 선택. 자, 등록이 됐죠? 그리고 여기도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C# 로고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큰 파일입니다. 사이즈가 1044, 그리고 높이는 1122. 따라서 화면에 넣기 위해서는 이거를 줄이는 게 필요해요. 즉 여기 있는 그림 크기 446만큼 요거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440으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높이도 함께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 자,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림 파일이 축소가 됐어요.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hild form, 그리고 여기에 form design, 그리고 form 여기 있네요.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것 가운데 라벤더 플라워 요 메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라벤더 플라워를 끌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거, 요 파일을 끌고 왔어요. 그 대신에 지금 들어온 C 언더바 샤프 그리고 로고 요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 지우고 그러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라벤더 플라워 C# 로고로 변경된 겁니다. 선택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때 그 사이즈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크기인지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이미지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크기를 조정해야 돼요.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전에 있던 라벤더 플라워, 즉 요거를 그대로 리소스로 가져오게끔 다시 되돌렸어요. 자, 디자인 모드로 갑니다. 부모 윈도우의 폼 객체. 여기에 새로운 메뉴 아이템을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C# 로고로 이렇게 메뉴 아이템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요거죠. 클릭. 이쪽으로 가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젠 C# 로고, 이거를 화면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child, 생성자, 두 개의 인수를 갖는 생성자를 호출했어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는 것 가운데 여기에 아래에 있는 오버로드 된 생성자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형태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어딨죠? 여기 있네요. 자, 이쪽으로 내려와서 위에 있는 요것과 동일하게 복사를 해와요. 복사. 그리고 이쪽에 넣습니다. 자, 첫 번째 생성자, 인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지워야겠죠. 그러면 child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참조 변수에서 참조하고 이 child 객체, 이거의 부모는 this로 설정을 했습니다. 부모 윈도우에 form 객체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child 보이는 것. 그리고 나서 이쪽 child form으로 가서 요거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합니다. 자, 인수가 없기 때문에 타이틀, 요거는 슈퍼맨으로 할 거예요. 슈퍼맨. 자, 인수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박스에 들어갈 이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비슷하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인수로 받는 요 파일 이름을 가져와서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객체를 찾아와서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붙였습니다. 자,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나 리소스 매니저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파일에 접근할 겁니다. 직접 로고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고를 읽어오는 건, 자, 이미지로 바꾸고 매니저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파일 이름을 여기에 넣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C# 로고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이름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생성자, 인수가 없는 생성자, 이것을 호출해서 객체로 만드는 것. 호출될 때 생성자는 요것이 구동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Ctrl F5. 자, 그리고 여기에 라벤더 플라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 로고 선택. 그럼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생성자 두 개 가운데 예제 코드에서는 아래쪽을 사용했고, 그리고 현재는 즉 마지막 C# 로고를 표현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 어딨죠? 요거죠. C# 로고를 표현하는 이벤트 핸들러, 메뉴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이 안에서는 인수가 없는 생성자, 이것을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C# 로고 자식 윈도우를 화면에 보이게끔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류가 나더라도 그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강의 노트로 가겠습니다. 실습을 통해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윈도우에 대한 폼 객체 안에 자식 윈도우 폼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자식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폼 클래스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add windows form 선택해서 새로운 폼 클래스를 생성해야 되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add,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window form, 이걸 선택을 해서 자식 윈도우 객체를 위한 새로운 폼 클래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폼 객체를 통해서 자식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자식 객체를 부모 객체와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child form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드는데 두 개의 인수를 갖고 객체를 만든다. 이 만들어진 것, 이거의 부모가 누구냐? 이것을 this, 즉 부모 윈도우 객체, 부모 폼 객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 폼 객체를 화면에 보이게끔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this를 통해서 부모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코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연결하는 부분. 자, child 어디 있죠? 여기에 form 여기 있네요. 자,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연결. child form. 이렇게 연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표는 부모 폼 객체에 대한 프로퍼티와 자식 폼 객체에 대한 프로퍼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식에 해당되는 폼 객체 속에 있는 프로퍼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is mdi child, 이것은 child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mdi parent, 부모 윈도우를 어디에 연결할 것이냐, 이 부분, 요거는 코드에서 이렇게 설명됐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mdi parent, 현재 만들어진 이 객체의 부모가 누구냐, 이것을 설정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부모 폼 객체에 소속된 프로퍼티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것 is mdi 컨테이너, 폼 객체를 만들면 단일창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프로퍼티를 true로 하게 되면 mdi 폼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child, 현재 부모 폼 객체 안에 내부에 있는 child 폼 객체, 이것을 리턴해 줍니다. 배열 형태로. 그래서 창이 두 개가 띄어졌다. 그러면 두 개의 자식 윈도우에 대한 정보가 리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입니다. 이거는 레이아웃 MDI, 레이아웃 설정하는 것. 그리고 차일드 액티베이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즉, 자식 윈도우, 이거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여러 개의 MDI 창 중에, 여러 개의 자식 윈도우 창에 특정 자식 윈도우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여기에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최소화를 하게 되면 이 아래에 내려가게 됩니다. 화면이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최대화를 눌렀을 때 화면에 이렇게 가득 채워진 차일드 윈도우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써봤기 때문에 기능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메뉴 스트립 속에 MDI 프로퍼티 아이템, 이거를 목록을 표시하는 메뉴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폼 디자인 속에서 메뉴 스트립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프로퍼티들 가운데 여기에 있는 MDI 윈도우 리스트 아이템, 여기에 윈도우 메뉴 아이템에 참조 변수를 등록을 하게 되면 화면에 현재 열려진 창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네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창들이 나타나게 돼요. 열려있는 창, 이 가운데 목록들을 표시해 주게 되면 자식 윈도우가 100개가 있을 때 이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결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록을 나열하면 이 열려진 창 속에서 현재 활성화된 창이 어떤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레이아웃 MDI 메소드를 한번 볼까요? MDI 레이아웃 메소드. 자, 여기로 와서 여기에 폼. 여기 보면은 레이아웃 MDI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현재 열려진 창에 대한 배열 순서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열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MDI 레이아웃. 열거형이에요. 그 가운데 타일 버티컬. 자, 이걸 한번 볼까요? 풍선 도움말 한번 볼까요? 여기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전탈 1번으로 되어 있어요. 캐스케이드 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0번. 자, 이와 같이 MDI 레이아웃 열거형입니다. 이 안에 있는 멤버, 요소죠. 요소들은 상수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캐스케이드는 0번, 그 다음에 타일 허리전탈 1번, 그 다음에 타일 버티컬 2번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열거형 값, 캐스케이드는 0번 값을 갖고 있고, 그리고 허리전탈은 1번, 버티컬은 2번을 갖고 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제 코드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실습을 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코드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 이것도 조금 전에 데모로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딩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내부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어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모 윈도우에 해당되는 폼 객체 어디 있나요? 요거죠. 자,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orm1.cs 요거죠. 요거에 대한 designer.cs.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우선 부모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폼 객체 속에 있는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에 의해서 초기화된 것, 이거를 사용자가 수정한 것, 즉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 윈도우를 통해서 변경된 것, 이것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쭉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추적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차일드 폼 요거에 대한 것, 자, 요거죠. 현재 피처 박스가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전에 설명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은 부모 윈도우에 대한 폼 객체, 그리고 자식 윈도우에 대한 폼 객체, 이런 것들이 어떤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 있는 메인 메소드로부터 출발해서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들이에요. 자식 윈도우 객체를 위한 폼 클래스를 생성하는 부분. 자, 앞 슬라이드에서 있었던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생성자를 두 개의 인수로 갖는 생성자로 만들었어요. 조금 전 실습을 해서는 오버로드된 생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코드들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주얼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주얼 상속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툴박스에 있는 컨트롤과 컴포넌트, 이것을 상속받아서 여러분만의 클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라이벌이라고 얘기하는 DLL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화면에서 폼 객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에서 실행, 컨트롤 F5. 그럼 다음과 같은 실행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실행 화면이 나오는 것, 확장자가 exe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e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메인 메소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 이 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프로젝트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이 아래 프로퍼티로 갑니다.
그러면 이 탭들 가운데 어플리케이션 탭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여기 아웃풋 타입이 있습니다. 결과 타입,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행 파일, 즉 exe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콘솔이 있습니다. 이것은 1학기 때 C샵을 배우면서 우리가 콘솔 화면에서 실행 결과가 나오게끔 보였던 것. 이때 콘솔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라이브러리인 DLL 파일을 만들기 위한 아웃풋 타입 조건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라이브러리인 DLL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이 상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이 상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저장. 자,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포만 여러 개의 컨트롤을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시키고 콤보 박스도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그룹 박스도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듭니다. 버튼 좀 더 크게 왼편에 만들었습니다. 이 버튼의 이벤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벤트 여기 가서 클릭. 여기 간단히 메시지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전에 코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코드를 바로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This is demonstration for visual inheritance. 즉, 메시지 박스에 문자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메시지 박스의 제목, 그리고 메시지 박스의 버튼 타입,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의 아이콘 타입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자,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Ctrl F5. 아직까지는 실행 파일을 만드는 조건이 유지되고 있어요. 자, 버튼을 클릭. 자, 메시지 박스가 나오죠. 비주얼 이न헤리턴스 그리고 내용 그리고 아이콘 버튼.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실행된 결과가 확인이 됐죠. 오류 없이 실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 다음에는 이것을 DLL 즉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프로퍼티스. 자,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이것을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바꿉니다. 바꿔진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저장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Ctrl F5. 자, 오류가 나옵니다. 이 오류는 실행을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DLL 파일이 만들어지지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즉 여기 있는 메인 메소드를 제외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DLL 파일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프로젝트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오픈 폴더 인 파일 익스플로러. 자, 이쪽으로 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 빈으로 갑니다. 디버그. 여기서 보게 되면 DLL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LL 파일. 현재 만들어진 이 라이브러리의 파일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정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 format.cs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rename. 이름을 교재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이름을 가져갈 거예요. 자, 여기에 비주얼 이न헤리턴스 베이스 폼 이걸로 바꿨습니다. 엔터. 자, 모두 바꿀 거냐? 여기에 프로젝트에 있는 관련된 이름들을 모두 바꾸겠다. 자, 코드로 한번 가볼까요? 폼. 조금 전에 파일 이름을 바꿨더니 클래스 이름도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클래스의 또 다른 조각 designer.cs 여기도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네임스페이스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여기 있죠. 네임스페이스 여기 이름을 보게 되면은 여기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가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네임스페이스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가져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프로젝트 이름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리네임. 교재에 있는 것과 같이 이름을 바꿔볼 거예요. 교재는 이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비주얼 이न헤리턴스 베이스. 네임스페이스 바꿉니다. 프로젝트 이름과 함께. 자, 덜을 했죠. 그런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로 한번 볼까요? 자,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것. 자,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자, 이걸 직접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베이스. 자, 이렇게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네임스페이스를 바꿔줘야 돼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파일 이름을 바꿔서 클래스 이름도 함께 변경되게 했습니다. 클래스 이름도.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고 이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네임스페이스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항상 두 조각이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파샬. 따라서 파샬에 해당되는 여기도 네임스페이스를 바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빌드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아웃풋 타입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드, 그리고 리빌드. 자, 이게 문제가 있네요. 오류 메시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더블 클릭. 자, 여기에 메인 메소드 내에 요거를 못 찾겠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네임스페이스를 변경했는데 여기 있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이 부분은 기존 그대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네임스페이스를 같은 프로젝트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류가 없어졌죠. 사실 지금 DLL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메인 메소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프로젝트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 함께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여기 있는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여기 있는 네임스페이스 모두 동일하게 가져가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를 해봅니다. 리빌드.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여기 메시지가 나오네요. 자, 이제는 여기서 만든 DLL을 상속받아서, 즉 DLL 내에 있는 여기에 있는 클래스, 여기 있는 클래스, 이것을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합니다. 여기에 솔루션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add, new 프로젝트. 자, 그러면 이전과 동일하게 winformApp.NET Framework,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create. 그러면 지금 만든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 아래에 생성이 됐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은 DLL 파일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자, 여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 가는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글씨는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 자, 이것을 변경을 해줘야겠죠. 이제는 이쪽 프로젝트로 작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Set as Startup Project. 선택을 하면 굵은 글씨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작업 공간이 이 프로젝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 만든 DLL 파일을 이쪽 내부로 우선 가져와야 돼요. DLL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 여기 프로퍼티스 있죠. 요거를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add reference 선택.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 이렇게 되면은 현재 솔루션 아래 프로젝트들 가운데 라이브러리를 만든, 즉 DLL 파일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이것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현재 솔루션 아래 프로젝트들 가운데 프로젝트에서 DLL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화면에 나타나요. 또 다른 방법, 직접 여러분들이 DLL 파일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요 탭을 눌러서 자, DLL 파일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오픈 폴더 인 익스플로러. 자, 여기에 빈의 디버그에 있습니다. 자, 요 파일이죠. 윈도우즈 폼 앱 19.dll. 이거를 이 프로젝트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주소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과 같이 레퍼런스 오른쪽 버튼, add reference. 자, 여기에 브라우저, 그리고 파일을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거 선택, 그 다음에 OK. 이 순간에 조금 전에 만든 DLL 파일 여기 있네요. 가져온 겁니다. 우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에 만들어 놓은 DLL 파일을 추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만들어 놓은 비주얼 이न헤리턴스 베이스 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돼요. 자, 폼 1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빈 화면입니다. 이거에 소스 코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여기에 뷰 코드로 갑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폼 객체는 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로부터 만든 객체예요. 이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LL 코드에 있었던 클래스 이름. 자, 클래스 이름이 여기에 요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전에 만든 것으로 가서 여기에 코드를 보면 여기에 클래스 이름이 나와요. 자, 요것과 그리고 지금 작업 중인 요 이름 똑같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로부터 폼1 클래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류 메시지가 나왔죠? 이거는 이 클래스가 어디 있는지 그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네임스페이스를 우리가 정의했죠? 네임스페이스 이름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점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오류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직접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네임스페이스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using.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네임스페이스 이름. 즉, 이 클래스가 소속된 네임스페이스를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류 메시지가 없어진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폼1 클래스 폼1.cs 더블 클릭. 그러면 이런 상태가 돼요. 요 모양 어디 있었죠? DLL을 만들면서 폼을 만들었던 요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이유는 요거를 요 클래스, 요 폼 클래스 이것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여기에 있는 폼1 클래스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디자인 모드에서도 상속받은 폼, 그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자, 여기에 버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추가. 자, 이렇게 작게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벤트 이쪽으로 가요. 클릭. 자, 이쪽으로 왔죠. 폼1 클래스의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제가 복사해 놓은 건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걸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헬로. 자, 그 다음에 제목 슈퍼맨. 그 다음에 아이콘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핸드로 해보겠습니다. 핸드, 손 모양. 자,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꿨습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컨트롤들은 DL에서 만들어놓은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것, 그리고 파생 클래스에서는 이 버튼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아웃풋 타입을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설정해서
DLL 파일을 만든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program.cs 이거는 무시하고 나머지 것들만 갖고 DLL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없어도 됩니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딜리트. 자, 만들어진 것을 잠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자, 지웁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속받은 이 프로젝트, 여기는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작업 중인 이 프로젝트 컨트롤 F5 하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 상속해준 DLL 파일에 있던 버튼이에요. 자, 클릭. 자, 이 메시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 상속받아서 파생 클래스에서 만든 버튼이에요. 클릭.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슈퍼맨. 자, 이와 같이 A라는 프로그래머가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클래스 라이브러리인 DLL 파일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 다음번 프로그래머에게 전달합니다. 그 프로그래머는 이전 프로그래머가 만든 DLL 코드를 DLL 파일을 가져다가 레퍼런스에 삽입하고 그리고 클래스에 가서 상속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필요한 버튼을 새롭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강의 노트로 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라는 프로그래머가 기본적인 GUI의 레이아웃 작업이 끝나면 이거를 두 번째 프로그래머가 전달해서 GUI를 좀 더 빌드업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상속할 때 파생 클래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있는 상속해준 클래스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파생 클래스는 폼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이 클래스를 여기 아래에서 포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거를 포만이라는 클래스가 다시 상속받았어요. 따라서 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는 아버지가 되고 얘의 상속받은 폼 클래스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적용합니다. DLL 코드를 가져왔을 때 반드시 가져온 DLL에 포함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웃풋 타입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DLL을 만들 때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여기 클래스 라이브러리 그 반면에 여기는 두 번째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프로퍼티 그러면 여기 어플리케이션은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 있는 프로젝트가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코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들었고 여기에 버튼과 메시지 박스 이벤트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라는 프로그래머가 이와 같은 레이아웃을 만들고 이거를 그 다음번 프로그래머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 그걸 갖고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이 탭을 통해서 DLL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추가를 하는 방법 여기에 레퍼런스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Add Referenc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요거 내용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m 여기 있죠. 요거를 상속받게끔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DLL을 추가하는 방법 Add Reference에서 여기 브라우징에서 직접 찾아오는 방법 또는 요 탭을 클릭을 해서 현재 솔루션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들 가운데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DLL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열거가 될 겁니다. 나열이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직접 선택을 해서 DLL이 만들어진 파일을 add에서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A라는 프로그래머가 만든 GUI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아서 여기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전 프로그래머가 만든 레이아웃 여기입니다. 이만큼.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래머 만든 레이아웃 요겁니다. 자,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